속임수, 남을 기만하거나 무언가를 은폐해 두고 자신에겐 이익을, 남에겐 해를 주기 위한 행동,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마음속에 지니고 있는 욕망과 신뢰, 그리고 불안을 악용해 사람의 마음을 파고드는 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수법이며, 속임을 당하는 자가 순진하거나 멍청한 게 아니라 속이는 자의 힘이 막강하다는 걸 보여준 존재가 있습니다. 녹소스가 건국되기 이전부터 존재한 검은 조직, 검은 장미단의 수장이자 창백한 얼굴의 여마법사라 불리는 르블랑의 정체는 모호할 따름입니다. 그녀에 대해 오가는 속임수만큼이나 형체가 없고 사람들이 그녀에 대해 품는 환상만큼이나 덧없었죠. 수백 년 동안이나 스스로를 복제하고 수없이 모습을 바꾸었으니 어쩌면 르블랑 본인도 자신의 정체성을 기억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녹소스의 시초이자 불멸의 요새가 있던 시대에 어느 학살의 통치자를 제거하기 위해 설립된 비밀 결사단이 지금 검은 장미단의 원조격인 셈이죠. 검은 장미단의 초기 단원들은 수세기 동안 그림자 속의 정체를 숨기고 활동하며 재산과 권세가 많은 사람들을 구성원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이들 중에 자신들의 수장 르블랑이 어떤 인물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었지만 안색이 창백한 여마법사의 전설을 끄집어내는 사람은 많았습니다. 이 여마법사는 먼 옛날 야만인 부족들이 이미 다르킨이 유린한 대지를 점령한 강철의 망령이자 학살의 통치자 모데카이저와 싸울 때 그 부족들을 도왔죠. 정확히는 그들을 이용해서 모데카이저를 물질 세계에서 추방시켰습니다. 추방당한 강철의 망령이 어찌나 악명이 드높고 공포스러웠던지 오늘날까지도 모데카이저라는 그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렷하게 발음하는 이는 르블랑과 블라디미르 말곤 없었습니다. 이 여마법사는 원래 강철의 망령의 신복 가운데 한 명으로 독특한 마법력을 지니고 있었지만 강철의 망령을 배반하고 이를 위한 비밀 결사단을 만들어 그를 물질 세계에서 추방시키는 데 성공했죠. 하지만 모데카이저는 언제든지 부활할 수 있었기에 그녀는 부활의 매개체인 그의 갑옷을 이 세상 어딘가 깊숙이 숨겼습니다. 제국이 세워진 초기에는 모데카이저를 잇는 다음 지배자를 정하기 위해 피비린내 나는 내분이 끝없이 벌어졌고 왕이 정해진 이후에도 반란이 일어나는 등 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 여기에는 검은 장미단의 음모가 도사리고 있었죠. 이런 과정을 거치며 검은 장미단은 제국 심층부에 단단히 뿌리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르블랑의 마법이 기적으로 표현되었고 이에 대한 소문에 현혹된 평범한 귀족들로 구성된 일반 단원들은 검은 장미단에 얽매여 있게 되었고 필요하다면 인정사정 없이 이용당하기까지 했죠. 녹소스 제일가는 권한을 쥔 군 사령관이라도 녹소스의 수도는 물론 그 국경 너머에서까지 음모와 정복의 게임을 펼치며 승률을 높이기 위해 서로 경쟁하는 검은 장미단 지도부의 말에 따르지 않을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르블랑은 수백 년 동안 외국의 고위 관리들에게 비밀리에 조언을 제공하는 일을 해왔는데 환영수를 써서 여러 나라의 동시에 모습을 드러낼 수 있으며 나타나는 곳마다 혼돈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세대가 바뀔 때마다 검은 장미단에 새로운 여수장에 등극했다는 소문이 나오지만 오히려 의문만 증폭할 뿐입니다. 대체 르블랑의 진짜 모습은 무엇인가? 르블랑이 말을 할 때 그 목소리는 과연 진짜 그녀의 목소리인가? 르블랑은 자신의 제안에 대한 대가로 무엇을 바라는 것일까?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을 가장 최근에 깨달은 사람은 녹소스의 마지막 황제 보람 다크윌이었습니다. 검은 장미단은 그가 황제 자리에 오르도록 지원했지만 황제가 된 다크윌은 검은 장미단이 직접 선정한 조언자들로 구성된 평의회를 거부했습니다. 역시나 인간은 늘 이렇게 미련하다니까. 지금 손에 쥔 게 절대로 안 나갈 거라 생각되는 건지 나갈까봐 이러는 건지 손에 쥔 게 사실 아무것도 없다는 것도 모르고 말이야. 황제의 언행은 르블랑의 과감한 조치를 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버린 것이었죠. 황제의 어리석은 배신으로 자신들의 정체가 노출된 검은 장미단의 수장 르블랑은 제르코 스웨인이라는 이름의 젊은 귀족을 조종하여 스웨인이 검은 장미단의 음모를 밝혀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고는 본인과 조직의 가장 거물급 단원들 모두 처형당한 것처럼 꾸몄고 아주 깊숙한 제국의 그림자로 숨어들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르블랑은 다크윌 황제에게 접근했고 그가 자신이 언젠가는 죽는 필멸의 존재라는 사실을 두려워하고 갈수록 편집증 증상이 심해지고 있음을 파악하여 이를 이용해 그를 자신의 꼭두각시로 만들어버렸죠. 르블랑은 다크윌 황제에게 생명을 연장하는 비밀을 알려주겠다고 약속한 다음 그의 마음을 서서히 파괴해갔고 다크윌의 통치가 이어지면서 힘을 숭상하는 녹소스의 정복력은 더욱더 사악해졌습니다. 결국 자신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유물을 찾아내기 위해 생화학 무기까지 써가며 아이오니아를 침공했고 전설적인 인물이 되어버린 스웨인마저도 아이오니아의 전장에서 불명예스러운 죽음을 맞기 직전까지 몰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전쟁으로 카타리나의 가문이 무너질 뻔했으며 임무의 실패로 카타리나 또한 탈론에게 암살당할 뻔했으나 이미 살인병기가 되어버린 카타리나는 탈론으로부터 달아날 수 있었고 그대로 가문을 위해서가 아닌 녹서스를 위해 움직이는 무기가 되어버렸죠. 다시 한번 녹서스는 르블랑 손에 넘어갈 뻔했으나 그녀조차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는데 아이오니아에서 부상을 당하고 불구가 되었던 스웨인은 불멸의 요새의 깊은 곳에서 금단의 존재를 받아들여 새로운 힘을 손에 넣었고 추종자들과 함께 쿠데타를 일으켜 황제를 옥저에서 끌어내리고 직접 처형해버린 것이었죠. 세로의 대장군의 지위에 오른 스웨인은 일신의 부귀 영화에는 관심이 없었으며 그가 바라는 것은 오직 녹서스 제국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니 르블랑은 스웨인을 타락시킬 수 없었으니 그녀의 입장에선 수백 년 만에 처음으로 호승지심이 일어날 일이었죠. 멍청하고 미련한 것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미련하지만 멍청하지 않는 남자가 있었네. 드디어 전력을 다해 겨뤄볼 만한 남자가 나타났네. 이후 녹서스의 정치 체계는 스웨인에 의해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일명 트리파릭스, 힘을 상징하는 세계 원칙으로 예지력, 무력, 책략을 각각 상징하는 세 명의 지도자가 공동으로 제국을 통치하는 체제를 구축한 것이었죠. 이 때문에 황제 하나만 조정하여 모든 권력을 손에 넣을 수 있었던 르블랑에게는 꽤나 골치 아프게 되었고 이 때문에 트리파릭스의 한 일원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예지력은 스웨인, 무력은 다리우스, 책략은 얼굴 없는 자 르블랑이 담당하고 있는데 우습게도 이는 모데카이저의 운명과 지배 그리고 기만을 계승한 거였죠. 르블랑의 공식 직함인 얼굴 없는 자는 그 정체를 트리파릭스의 다른 멤버들을 포함한 극소수의 녹서스인들만 알 수 있었기에 공식적인 직함을 가지면서도 르블랑의 특기인 기만과 사기, 환술 등을 사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언젠가 스웨인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고 스웨인 또한 자신과 계약한 고대 악말 라움의 힘으로 예지력을 다룰 수 있었기에 서로 견제하고 있는 아슬아슬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르블랑은 모데카이저가 부활할 때를 대비하여 그를 조종하기 위해 작은 실험학교를 세워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 레일이라는 소녀 병기를 만들어냈죠. 르블랑 그녀는 오랜 세월 동안 룬테라를 여러 번 전면전 직전의 상태에 몰아넣었습니다. 프렐료드의 혹한 속에서 타곤산 봉우리에서 슈리마의 사막 한복판에서 격렬한 전투를 치르면서 가장 어두운 마법의 힘이 다시금 이 세상에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녹서스의 땅으로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죠. 르블랑이 지금까지도 강철의 망령을 배신했던 창백한 여마법사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든 수없이 만들어지는 공허한 환영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든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르블랑의 힘과 영향력은 아주 먼 고대에서부터 자라난 뿌리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사실이 말이죠. 오늘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들어주실 거죠?